글 한 줄이 인생을 바꿉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나를 깊게 세우는 시간. 중년의 길목에 서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젊은 날의 속도는 줄어들고 삶의 무게는 묵직해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다시 고르게 됩니다. 정약용, 다사는 그런 중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다져가는 뿌리 같은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읽는 법과 쓰는 법에 관한 그의 통찰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은 중년 이후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의 바탕에는 어떻게 읽고 쓰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길잡이가 됩니다. 1. 읽기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깊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약용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스스로를 확장시키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에게 읽기란 단순히 정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깊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가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여러 경험이 쌓인 지금, 같은 책을 읽어도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책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야와 이해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이 읽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다사는 책을 읽을 때 세 가지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1. 느리게 읽기. 익히지 않으면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며 문장 하나라도 삶에 스며들 때까지 읽는 것. 중년의 독서는 양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2. 의심하며 읽기. 다사는 책의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읽되 늘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책의 문장들과 부딪히게 하면서 읽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생깁니다. 3. 삶과 연결하며 읽기. 책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책을 읽고 나면 늘 이것을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방대한 저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글쓰기란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도구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생각은 흐르고 사라진다. 글은 마음을 붙드는 그물이다. 중년의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엉켜있는 감정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생각들, 살아오며 답을 못 찾았던 질문들. 이 모든 것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글쓰기의 원칙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1. 마음을 담아 쓰기. 다사는 꾸밈없는 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중년의 글은 화려함보다 진심과 경험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담으면 글은 자연스럽게 울림을 갖게 됩니다. 이 짧게 쓰기. 그는 글은 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년이라면 더더욱 긴 설명보다 핵심을 뚜렷하게 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짧아도 정확한 문장, 간결하지만 강한 메시지. 그것이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3. 꾸준히 쓰기. 정약용은 귀향지에서 매일같이 글을 썼습니다. 환경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게도 글쓰기는 어느 날 갑자기 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년에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중년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지 않았지만 방심하면 정체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책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글쓰기는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책 한 권에서 얻은 문장 하나가 평생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안정됩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습니다. 3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4. 나만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책을 읽은 뒤 글을 쓰면 지식은 내 것이 된다. 4. 다산이 중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정약용은 수많은 좌절을 겪었고 귀양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책과 글로 채웠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배움은 끊어지면 마음도 멈춘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어도 배움이 주는 의미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어제와 같다.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지금 쓰는 글 한 줄이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중년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내가 나를 이끄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책으로 마음을 세우고 글로 삶을 정리하라. 오늘 한 페이지를 읽고 오늘 한 줄을 쓰는 그 작은 실천이 중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이며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기술입니다. 중년의 길목에 서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젊은 날의 속도는 줄어들고 삶의 무게는 묵직해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다시 고르게 됩니다. 정약용, 다산은 그런 중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다져가는 뿌리 같은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읽는 법과 쓰는 법에 관한 그의 통찰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은 중년 이후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의 바탕에는 어떻게 읽고 쓰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길잡이가 됩니다. 1. 읽기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깊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약용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스스로를 확장시키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에게 읽기란 단순히 정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깊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가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여러 경험이 쌓인 지금 같은 책을 읽어도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책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야와 이해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이 읽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다산은 책을 읽을 때 세 가지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1. 느리게 읽기. 익히지 않으면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며 문장 하나라도 삶에 스며들 때까지 읽는 것. 중년의 독서는 양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이 의심하며 읽기. 다사는 책의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읽되 늘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책의 문장들과 부딪히게 하면서 읽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생깁니다. 삼삼과 연결하며 읽기. 책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책을 읽고 나면 늘 이것을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방대한 저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글쓰기란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도구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생각은 흐르고 사라진다. 글은 마음을 붙드는 그물이다. 중년의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엉켜있는 감정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생각들, 살아오며 답을 못 찾았던 질문들. 이 모든 것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글쓰기의 원칙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일마음을 담아 쓰기. 다사는 꾸밈없는 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중년의 글은 화려함보다 진심과 경험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담으면 글은 자연스럽게 울림을 갖게 됩니다. 이 짧게 쓰기. 그는 글은 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년이라면 더더욱 긴 설명보다 핵심을 뚜렷하게 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짧아도 정확한 문장, 간결하지만 강한 메시지. 그것이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삶 꾸준히 쓰기. 정약용은 귀향지에서 매일같이 글을 썼습니다. 환경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게도 글쓰기는 어느 날 갑자기 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년의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중년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지 않았지만 방심하면 정체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책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글쓰기는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책 한 권에서 얻은 문장 하나가 평생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안정됩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습니다. 3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4. 나만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책을 읽은 뒤 글을 쓰면 지식은 내 것이 된다. 4. 다산이 중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정약용은 수많은 좌절을 겪었고 귀향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책과 글로 채웠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배움은 끊어지면 마음도 멈춘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어도 배움이 주는 의미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어제와 같다.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지금 쓰는 글 한 줄이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중년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내가 나를 이끄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책으로 마음을 세우고 글로 삶을 정리하라. 오늘 한 페이지를 읽고 오늘 한 줄을 쓰는 그 작은 실천이 중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이며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기술입니다. 중년의 길목에 서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젊은 날의 속도는 줄어들고 삶의 무게는 묵직해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다시 고르게 됩니다. 정약용, 다산은 그런 중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다져가는 뿌리 같은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읽는 법과 쓰는 법에 관한 그의 통찰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은 중년 이후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의 바탕에는 어떻게 읽고 쓰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길잡이가 됩니다. 1. 읽기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깊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약용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스스로를 확장시키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에게 읽기란 단순히 정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깊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가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여러 경험이 쌓인 지금 같은 책을 읽어도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책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야와 이해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이 읽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다산은 책을 읽을 때 세 가지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1. 느리게 읽기. 익히지 않으면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며 문장 하나라도 삶에 스며들 때까지 읽는 것. 중년의 독서는 양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2. 의심하며 읽기. 다산은 책의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읽되 늘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책의 문장들과 부딪히게 하면서 읽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생깁니다. 3. 삶과 연결하며 읽기. 책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책을 읽고 나면 늘 이것을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방대한 저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글쓰기란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도구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생각은 흐르고 사라진다. 글은 마음을 붙드는 그물이다. 중년의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엉켜있는 감정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생각들, 살아오며 답을 못 찾았던 질문들. 이 모든 것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글쓰기의 원칙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1. 마음을 담아 쓰기. 다산은 꾸밈 없는 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중년의 글은 화려함보다 진심과 경험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담으면 글은 자연스럽게 울림을 갖게 됩니다. 이 짧게 쓰기. 그는 글은 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년이라면 더더욱 긴 설명보다 핵심을 뚜렷하게 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짧아도 정확한 문장, 간결하지만 강한 메시지. 그것이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3. 꾸준히 쓰기. 정약용은 귀향지에서 매일같이 글을 썼습니다. 환경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게도 글쓰기는 어느 날 갑자기 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년에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중년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지 않았지만 방심하면 정체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책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글쓰기는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책 한 권에서 얻은 문장 하나가 평생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안정됩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습니다. 3.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4. 나만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책을 읽은 뒤 글을 쓰면 지식은 내 것이 된다. 4. 다산이 중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정약용은 수많은 좌절을 겪었고 귀향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책과 글로 채웠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배움은 끊어지면 마음도 멈춘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어도 배움이 주는 의미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어제와 같다.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지금 쓰는 글 한 줄이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중년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내가 나를 이끄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책으로 마음을 세우고 글로 삶을 정리하라. 오늘 한 페이지를 읽고 오늘 한 줄을 쓰는 그 작은 실천이 중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이며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기술입니다. 중년의 길목에 서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젊은 날의 속도는 줄어들고 삶의 무게는 묵직해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다시 고르게 됩니다. 정약용, 다산은 그런 중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다져가는 뿌리 같은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읽는 법과 쓰는 법에 관한 그의 통찰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은 중년 이후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의 바탕에는 어떻게 읽고 쓰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길잡이가 됩니다. 1. 읽기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깊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약용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스스로를 확장시키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에게 읽기란 단순히 정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깊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가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여러 경험이 쌓인 지금, 같은 책을 읽어도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책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야와 이해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이 읽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다사는 책을 읽을 때 세 가지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일 느리게 읽기. 익히지 않으면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며 문장 하나라도 삶에 스며들 때까지 읽는 것. 중년의 독서는 양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이 의심하며 읽기. 다사는 책의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읽되 늘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책의 문장들과 부딪히게 하면서 읽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생깁니다. 삶과 연결하며 읽기. 책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책을 읽고 나면 늘 이것을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방대한 저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글쓰기란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도구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생각은 흐르고 사라진다. 글은 마음을 붙드는 그물이다. 중년의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엉켜있는 감정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생각들, 살아오며 답을 못 찾았던 질문들. 이 모든 것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글쓰기의 원칙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일마음을 담아 쓰기. 다사는 꾸밈없는 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중년의 글은 화려함보다 진심과 경험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담으면 글은 자연스럽게 울림을 갖게 됩니다. 이 짧게 쓰기. 그는 글은 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년이라면 더더욱 긴 설명보다 핵심을 뚜렷하게 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짧아도 정확한 문장, 간결하지만 강한 메시지. 그것이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삶 꾸준히 쓰기. 정약용은 귀향지에서 매일같이 글을 썼습니다. 환경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게도 글쓰기는 어느 날 갑자기 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년의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중년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지 않았지만 방심하면 정체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책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글쓰기는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책 한 권에서 얻은 문장 하나가 평생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안정됩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습니다. 3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4. 나만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책을 읽은 뒤 글을 쓰면 지식은 내 것이 된다. 4. 다산이 중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정약용은 수많은 좌절을 겪었고 귀향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책과 글로 채웠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배움은 끊어지면 마음도 멈춘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어도 배움이 주는 의미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어제와 같다.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지금 쓰는 글 한 줄이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중년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내가 나를 이끄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책으로 마음을 세우고 글로 삶을 정리하라. 오늘 한 페이지를 읽고 오늘 한 줄을 쓰는 그 작은 실천이 중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이며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기술입니다.